법률의 해석 보겠습니다. 법률의 해석은 앞에 쭉 넘어가셔서 해석의 방법에서 우리 자규보 순서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요거 보시고 이제 자연적 해석이 먼저 나옵니다. 자연적 해석은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했을 때 일치한 의사대로 해석을 해주는 것인 거죠. 일치한 의사대로 해석을 해준다. 그럴 때 오타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렇게 되죠. 잘못 써졌는데 이걸 나중에 그러면 취소해야 되느냐? 착오니까 취소할 거야.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오타는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X로 합의를 했는데 Y로 계약서가 써져도 그걸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면 되지. 굳이 그걸 취소할 게 아니다는 거죠. 취소는 그게 계약이 Y로 돼버렸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Y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사례로 보자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오표 신부의 원칙이 있죠. 오타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런 얘기인데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서 X 토지로 합의를 했는데 이걸 잘못해서 Y 토지로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도 계약은 합의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X 토지로 된 것이다. Y 토지로 된 게 아니야. 그런데 잘못해서 그게 등기까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기가 예를 들면 갑에서 그렇게 넘어갔을 때 그게 유효하려면 매매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매 계약 없이 등기만 있는 거니까 그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 갑이 소유권에게 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에서 그 등기 말소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가 있는데 요거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채권법에 가셔서 또 뒤에 대리편에 가셔서 보실 건데 여기서 좀 알아두시면 어쨌거나 일치했을 때는 일치한 의사대로 가는 거죠. 이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두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 될 수 없는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언제 하느냐? 이제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다. 그때는 표시행위에 따라 해석을 한다.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들어가기 전에 규범적 해석의 표준이 있죠. 그래서 목사임신 이렇게 됩니다. 목사임신. 이제 정리를 하면 해석의 방법으로 자규보가 있어요. 자규보. 근데 이제 규범적 해석에서 해석의 표준 문제가 생기는데 목사임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인 관습인데 사실인 관습은 그들이 도대체 무슨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을 때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것이다. 관행에 따라서 하는 거죠. 관행에 따라서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네, 어떤 사람이 증명해야 되느냐? 관습은 사실인 관습은 이건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한편 그렇다고 법원이 직권으로 못하느냐? 이것도 일종의 경험치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편에서 우리가 나온 얘기인데 계약대로 하는 것이니까 사실인 관습도 실질적으로 법원성이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드시고 나머지 가시면서 보충적 해석이 나와 있는데 자규보가 되죠. 근데 보충적 해석은 이거 자체는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해석은 여기면 충분하죠? 네, 마치겠습니다.